미래 대한민국의 고전은 청년들의 상상 토론 박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토론이고요. 주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김진경 패널과 이선민 패널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경입니다. 오늘 강제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련하여 찬성의 입장에 됐는데요. 함께 재밌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저도 약간 강제적인 게 있는데 네, 저도 폐지 찬성을 하게 된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박수. 자, 이제는 여성가족부 존속의 의견을 내야 하는 신승호 연재강 패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승호라고 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저는 폐지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부 3군에서 온 연재광입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 승호 형님과 그 여성가족부 폐지의 반대 의견을 같이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게도 여성가족부 존속에 대한 의견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 다 남성분이시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견은 다 여성분들이 하게 됐어요. 이게 랜덤하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앞서서 각 측 주장을 한마디씩 들어볼 텐데요. 여성가족부는 존속되어야 된다. 주장 네.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일단 헌법 34조 3항에 보면은 국가는 여자와 복지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운영된 적은 있지만 예산 그리고 인력 문제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여가부 부처로다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성가족부, 가족부랑 여성부를 살짝 별개로 다 얘기를 해서 오늘 여성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부는 어쨌든 존속되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연재강 패널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지만 앞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은 차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여성가족부는 존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된다. 이선민 패널부터 얘기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여성 정책과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청소년 가족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자신의 부처가 존재해야 될 가치를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할 예정입니다. 네, 김진경 패널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의견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부처가 신설된 지 이제 20여 년이 되어 왔는데 그 사이에 가장 많은 그 논란의 중심이 있잖아요. 폐지해야 한다, 존속해야 된다.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외부에서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존폐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부가 이제 지금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폐지에 가까운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자유롭게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기능을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폐지를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일을 잘 못해가지고 거기를 없앨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과 담당자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맞지 않을까요? 일을 못한다고 해서 없애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처가 다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 맞거든요. 다른 부처도 문제가 생겼을 시 폐지된다는 얘기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가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폐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물론 본인 역할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본인 역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기능을 해야 하는 그 부처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여성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고 있고 여성을 항상 약자로 보고 있는 그런 편향적인 생각이 자꾸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한테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성분들한테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 애매한 입장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능은 꼭 여성가족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다른 부처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처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각 부처에서는 기존에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여성 업무에 관해선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업무를 진행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여성가족부가 어떤 사안들이 생겼을 때 정작 나서야 될 때 나서서 행동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 혹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가부가 국가 예산의 0.2% 정도를 예산을 부여받고 있고요. 그 0.2% 중에서도 8.2%만 그 여성 정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1,000억이 안 되는 금액이 여성 정책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이 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여성 정책을 펼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키워주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인재를 채용을 할 때 경력 단절 여성들을 재취업 성공 패키지만 하는 그 인원들도 너무나 돈이 적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신승호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아무래도 여성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예산이거든요. 총 뭐 1년에 배정받은 예산은 뭐 1조 2천억이다 하겠지만 그래도 여성한테 오로지 쓸 수 있는 금액은 너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여성가족부가 여성에 대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 요거는 좀 더 그 예산 사용의 목적과 그 방향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여성가족부 존속에 대한 입장은 지금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 자체가 여성들을 위해서 오롯이 쓰이는 예산 자체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못했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것 때문에 예산의 어떤 증액이라든가 어떤 쓰임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봐야지 폐지에 대한 얘기는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폐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정책 중에 하나인 여성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로 이관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여성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면 충분히 가능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것 중에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서 업무를 침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게 다른 부서들은 뭐 국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여성가족부만 정책에 따라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생기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 부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특정 단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업무의 형태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한 일을 보면 남성 역차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젠더 갈등이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이 남성 증오 발언을 일삼는 게 실정이고요.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선민 패널께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른 부처로서의 이관도 가능하며 현재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성과 등이 너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성가족부의 존립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먼저 말씀하세요. 하겠습니다. 그 이선민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부처를 이관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분명히 가능한 얘기지만 여성가족부가 원래 존재를 해야 되는 의미는 자꾸 이제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아까 저희 시작할 때 그 신성호 패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고 일을 못하니까 이관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여성가족부는 좀 다른 부처랑 좀 다르게 무슨 자금을 집행하고 행하는 일을 하고 뭘 막아주는 일을 하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는 되게 여성들에 대한 그 인식을 뭐 이제 개선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부처인데 그 부처가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 인식 개선을 몇 프로까지 이루어서 일을 잘했고 몇 프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조금 너무 서투르지 않나. 여성가족부가 일을 못해서라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이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가부 폐지랑 그리고 이젠 젠더 간의 갈등은 여가부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매번 대선 때마다 나오는 공약입니다. 여가부 폐지, 여성부 폐지 이건 매번 나왔던 공약인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젠더 갈등을 야기시키고 여가부에서 어떤 식으로다가 어떤 문제로다가 산하기관에서 젠더 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약간 남성분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시위가 진행된 사진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편집할 때도 어떤 네 그거는 이런 거. 네 이거 약간 참고 자료로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랬던 사례가 있어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좀 후퇴시키는 발언을 많이 한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임을 하고 적임자를 이제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흐름상. 그리고 개발도상국조차도 여성의 인권 상징을 위해서 부처를 만들고 있고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생긴 지 지금 20년이잖아요. 네. 자, 2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여성 권익이 뭐 거의 바닥이었죠. 그쵸. 여자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도 맞아요. 여자아이가 무슨 공부야? 이런 시대였으나 지금은 어떤가요? 어느 정도는 여성의 권익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라고 네. 봐요. 그리고 왜 일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나서야 하는데 왜 나서지 못하고 있니라고 얘기를 할 때 각성하고 뭔가가 개선되고 일들을 하셨어야 하는데 네. 지금 보면 안 정작 해가지고 없으면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고 계시고 정치적인 어떤 개입에 의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성가족부에서 왜 지금 나서지 않고 있지? 이거는 이제 반감 그리고 일을 잘했다 못했다로다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부분이 아니고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얘기하시는 거를 듣고 네. 있으면은 일을 잘못했으니까 없애자라는 내용이 아닌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을 잘못한다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못하면 일을 잘하게끔 방향성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하시니까 그 기능을 원래 본 그 일을 하고 계셨던 부처로 다시 나누는 거죠. 지금에 와가지고 안 그래도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이 없지가 않아요. 많은데 거기다가 업무적으로 나 이제까지 여가부를 없애보면 여가부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들을 업무를 더 얹어주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이거를 지금까지 일을 100개를 하고 있던 걸 여가부에서 일을 10개씩을 더 받았어요. 그럼 110개인데 110개 일을 한 게 1년에 효율성을 봤을 때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중 되면은 정말 부처가 적은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과도기적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부처를 오히려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도기를 너무 오래 잡는 거 아니세요? 지금 여성부가 생긴 지 20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간이면 충분히 한 부처의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20년이 짧을까요? 지금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성 격차 지수가 하위권이에요.
네, 150. 하위권입니다. 그죠? 알고 계시네요. 신설됐을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떨어지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뭐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가 못한 게 맞아요.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성부가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없으면 더 떨어지겠죠.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있기 전보다 떨어졌는데 만약에 없었다면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가장 존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여성과 남성을 자꾸 구별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일을 못한다고 자꾸 없애기만 하면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부처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일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가부가 못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한계 티가 많이 안 날 뿐이고 그 문제 아닌가? 문제죠. 티가 안 나면은 그거 또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여가부에서 훌륭한 일을 내가 여가부가 한 일을 그 예산을 써서 지금도 티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산을 더 주면 더 티 나겠죠. 예산을 예산이 지금 증액해야 된다. 오히려 더 증액을 해줘야 되고 이관을 한다고 하지만 네. 요 부분이랑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당장 지원을 받았던 게 부처가 없어지면 바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대안이 있는 건지 무조건 없애기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사라진다고 해서 여성 업무랑 가족 업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은 이어간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능은 이해를 이젠 10가지 일을 했어요. 선미 씨 몇 시간 일하세요? 8시간 정도 일하죠. 내가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2시간 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이관을 하면 이관을 하면 그 원래 여성가족부 본래에 계시던 그런 직업 공무원분들도 다 그쪽 기관으로 뿔뿔이 이관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폐지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의미가 없잖아요. 원래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거를 지금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져왔다라는 시대랑 생각은 안 해보세요?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흐름에 역행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요된 예산을 온전히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른 부서와 통합을 하게 되면 여성 가족에 대한 정책이 어느 부서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건복지부나 뭐 고용노동부나 교육부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관이 돼서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 부서 단위가 아니라 부서의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행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좀 예산적인 문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일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못하겠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지금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는데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여성가족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 모양 아니에요. 근데 이 모양 이 꼴인 거를 고치자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없애자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토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정합니다. 폐지를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폐지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갖고 주제가 됐으면 더 하실 말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부처를 이동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여성가족부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 중에 여성과 관련된 일은 한 10% 정도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요 부분을 못했으니까 무조건 폐지해. 어떻게 해서 잘할 거야.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무조건 젠더 갈등이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고조되고 하다 보니 너무 모든 여성가족부의 그 포커스가 여성에만 너무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 나가야 될지 논의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뭐 여성가족부가 성공적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여성가족부가 없어져 이거는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극단적인 단어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계속 여성만 7.2%의 일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나머지 92%는 버려라. 너희는 할 자격이 없다. 자꾸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너희보다 더 잘하는 부처에 넘겨라입니다.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랜덤으로 뽑은 자기 진영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얘기 많이 들으면서 느낀 점이 여성가족부 장관 뭐 부처의 어떤 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은 정말
폐지 얘기까지 어떤 장관을 잘못 들어도 부처 폐지에 대한 얘기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잘못하고 있다. 국방부 잘못한 거 많죠. 뭐 교육부도 잘못한 거 많고. 그렇죠. 네, 다양한 부처가 잘못한 것들이 많지만 부처에 대한 폐지를 이렇게까지 대성공약으로 나올 만큼 밀어붙였던 적은 사실상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첫 토론을 진행을 하셨는데 토론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한마디씩 이렇게 우리 신승호 패널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이게 뽑기로 진행을 하니까 억울한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랑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뽑아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연재강 패널. 지금까지 이런 토론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준비도 많이 미흡했고 이제 그 검색을 통해서 이제 여가부가 존재가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가부가 왜 폐지가 돼야 되는지 양쪽을 다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선민 패널. 네,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약간 견해를 한번 딱 갖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않죠. 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번에 토론회 준비하면서 되게 이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다양한 의견을 되게 많이 생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진경 패널. 저 또한 같은 의견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하셨던 많은 그 순기능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 뿐만 아니고 남성 그리고 가족 그 다음에 소외된 어떤 계층들에 대해서도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필요한 부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들은 왜 자꾸 반대를 할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은 걸까? 이런 큰 이슈를 던져놔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 이목집중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냥 선동하는 멘트일 거야 라고 저는 사실은 못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들을 적이고 나는 저 적군들의 생각을 나는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보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들어보면서 생각했던 건 그들도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는 하였구나. 정말 그냥 생떼 쓰듯이 그거 그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저들이 아무 대책 없이 후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놓은 단어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기는 했어요. 네, 정치의 정답이 있을까요? 뭐 지금도 좌우 진영에 대한 논리도 많고 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려야 될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고 상대 진영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상 토론 박스 첫 번째 토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